안녕하십니까. 한국기업평가에서 조선업 담당하고 있는 김종훈 연구원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새로운 조선업 리포트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리포트에서는 조선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전망해 보았었는데요. 올해에는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조선사들의 향후 중기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남아있는 리스크들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이번 발표를 구성하였습니다. 준비한 장표들 하나씩 보면서 오늘 답하게 될 세 가지 질문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현대중공업이 3분기 흑자 전환한 영업실적을 발표하였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호중공업이 업계 선두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하면서 저희도 올해 연초 양사에 대한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금방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들어서 잔고 구성이 개선되면서 실적이 완연히 회복되었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등급 전망 조정이 단순히 분기 흑자 전환에 기대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사들의 이번 흑자 전환이 이례적인 성격이 아니라 손익 개선을 위한 구조적인 분기점에 도달하였다는 시그널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번 리포트를 통해서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시장에 공유하고 확인해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도 신용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그룹 인수 과정에서의 재무 안정성 개선과 유사시 계열 지원 가능성이 제고된 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아직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선사별 잔고 분석에 앞서서 전체 시장 성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의 하늘색 바그래프는 전체 선종의 평균적인 선가 인덱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성과가 2021년부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선종에 걸쳐서 모두 성과가 상승했고, 최근 9월 말 성과 수준은 지난 2000년대 중후반 조선업계 호황기 성과 수준에 거의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 상승이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본 리포트에서는 2021년 6월 말을 판단의 기준점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수주 물량들의 경우에 현재 조선사들의 원가 구조상 이익 창출이 어려운 프로젝트들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 수주된 물량들은 정상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조선사들의 손익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2021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선가와 원가의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1년 말 1년 6월 말 가격을 100으로 표시를 할 때 현재 LNG선 가격은 139로 39% 정도 상승하였고요. 컨테이너선은 123으로 23%의 성과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요한 선박 원가 항목의 하나인 후판 가격의 경우에 14%가량 오히려 하락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1년 하반기 이후 수주한 물량들의 성과 상승폭은 제반 원가 인상분을 상회하는 수준이고, 보다 최근 수준된 물량일수록 원가 대비 성과 상승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채산성 시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과 상승이 실제 조선사들의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와 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선사들의 잔고가 어떠한 성과 구성을 보이고 있는지 상세히 들여다보아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작년 분석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개별 프로젝트들을 해당 선종과 수주 시점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평균 성과를 매핑해 보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조선사들이 향후 각 기간마다 건조를 진행하게 될 물량들의 평균적인 성과 수준을 계산하였고, 본 리포트에서는 이 수치를 평균 건조 물량 성과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건조 물량 성과가 100인 경우에 해당 기간 건조 물량들의 평균적인 수익성이 현 시점 원가 구조상 손익 분기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 결과 각 조선사들의 건조 물량 성과 구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의 경우에 올해 상반기 공사를 진행한 물량의 약 절반가량은 건조 물량 성과가 100이 안 되는 저가 물량이었습니다. 왼쪽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저가 물량들의 합계는 정확히 49%입니다.
하지만 이들 저가 물량들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을 거쳐서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성과 구성을 보면 오른쪽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저가 물량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면 건조 물량 성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그리고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그래프의 피크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점선으로 표시한 평균 건조솔 물량 성과도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올 상반기 기준 저가 물량 비중이 37%가량으로 이미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하반기에도 경쟁 업체들에 대비해서 평균 건조 물량 성과가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각 반기마다 성과 분포의 피크가 점차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평균 건조 물량 성과도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성과 인상 이전에 수주한 시리즈 컨테이너선 건조로 인해서 2024년에는 성과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바로 위쪽에 긴 빨간 사각형으로 표시한 물량들인데요. 하지만 2025년에는 해당 물량들이 모두 소진되면서 재차 높은 성과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오션의 현 시점 건조 물량에는 여타 조선원사 대비해서 저가 프로젝트들이 다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업과 인력 수급 문제로 공정이 일부 지연됨에 따라서 2023년 상반기 건조 프로젝트의 약 54% 정도가 저가 물량이었고요. 평균 건조 물량 성과는 102에 그쳤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대적으로 지연되고는 있지만 현재 건조 중인 저가 물량 중 다수가 곧 건조를 마칠 것으로 보여서 2023년 하반기, 늦어도 2024년 상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턴어라운드 이후에도 여타 조선사들과 마찬가지로 평균 건조 물량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수익성 개선 추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모중공업은 올 상반기 건조 물량의 대부분이 이익 창출이 가능한 물량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조선사들과 다르게 성과 분포 그래프들이 굉장히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향후에도 고가 프로젝트 중심의 잔고 구성을 기반으로 해서 중기간 양호한 실적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모중공업의 경우에 고가 물량 비중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2025년 건조 예정인 컨테이너선 물량들의 채산성이 LNG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에 따라서 2024년 이후의 수익성 개선폭은 여타 조선소 대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사별 분석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개사 모두 중기적으로 실적 우상향을 위한 필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리된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4개사 모두 향후 2025년까지 건조 물량들의 평균적인 성과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크로 여건상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수익성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 원가 상승률을 5% 이상으로 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4개사 모두 성과 상승폭이 제반 원가의 상승폭을 상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기 실적 우상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당면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정 안정화 문제인데요. 공정이 안정적으로 통제되면서 현 계획대로 선박 건조가 순탄하게 진행된다면 중기 실적 우상향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정부와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 조선업체들이 부담하게 될 직간접적인 비용이 매우 클 것이고 실적 개선 모멘텀은 약화될 것입니다. 공정부하가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 그림을 보시면 국내 조선업계의 작업량 추정치를 영역 그래프로 노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조선업계의 작업량 절대 규모는 과거 호황기 대비로는 크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2016년 전후로 이루어졌던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인력이 크게 축소되면서 1인당 작업량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조선업계의 공정부하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표준적인 상선보다 난도가 높은 프로젝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1대1의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현재 인력 수급이 매우 타이트한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기에 인력 충원을 위한 여건도 우호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울산시와 거제 경제권의 인구 구성을 보시면 울산시의 경우에 20세에서 59세 인구수가 2010년 72만 명에서 2023년 8월 64만 명으로 감소하였고요. 연령 구조도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된 모습입니다. 거제 경제권의 경우에 부산시 명지 신도시 개발로 해서 20세에서 50세 인구수 자체는 좀 늘어났지만 인구의 노령화가 마찬가지로 빠르게 진행되어서 여건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조선업계의 임금 수준도 과거 대비 메리트가 낮아졌습니다. 구조조정과 팬데믹 영향으로 조선업계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반면에 여타 제조업종과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 임금 상승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유통, 물류 등 서비스 업계의 경우에 과거 조선업종과의 임금 격차가 매우 컸지만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조선업종과의 임금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고용의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수도권이나 도시 인근 근무지가 많은 점도 이들 서비스 업종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 수급상의 불안 요인들이 향후 조선사 공정의 약한 고리에서 병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 공정 초기에는 후판에 접합하여 블록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용접 인력의 투입이 필요한데요. 사내뿐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인력 부족이 공정 초기에 병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공정 후기에는 최근 건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LNG선으로 인해서 암벽 과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LNG선의 경우에 선내 화물창 제작이 암벽에서 진행됨에 따라서 여타 선종보다 암벽 건조 기간이 매우 긴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현재 조선손의 암벽 공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 중단이라든지 조선소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업 등 공정보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공정부와 관리 실패 시에 조선사들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매우 클 것입니다. 우선 직접적인 비용은 지체상금입니다. 지체상금 발생에 따른 일반적인 프로젝트들은 남은 건조기간 동안 원가상승분을 분할 반영해서 마진율이 축소될 것이고요. 공손충 프로젝트들은 즉각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정부화로 인해서 저가 물량 소진이 지연되는 문제입니다. 조선사들의 실적 우상향 전망에 있어서 공정부화에 따른 일정 지연은 가장 큰 부담 요인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우상향 그래프의 기울기가 작아지게 될 거고요. 공손충 프로젝트뿐 아니라 일반 프로젝트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적자 물량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어서 가장 크게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조선업체들이 실적 가시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빠르게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활하게 건조 공정을 진행해서 불확실한 매크로 요인에 노출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선사들의 대응 경과와 정부 차원의 지원책 등을 확인하면서 공정부와 완화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정 안정화에 이어서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하는 이슈는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은 멀어진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바로 조선사의 운전자본 이슈입니다.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조선업계 전반의 신용도가 크게 악화될 당시에 해양 프로젝트에서의 대규모 손실과 더불어서 조선사들의 과중한 미청구 공사 등 운전자본 부담이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최근 조선사들의 수주 여건은 당시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대금 결제 조건 측면에서는 여전히 헤비테일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운전자본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간단한 현금 흐름 모델을 통해서 조선사들의 운전자본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될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단일 선박 프로젝트의 캐시 인아웃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대금 수취 구조가 헤비테일 형태를 갖고 있다 보니 건조 초기에는 선수금을 수령하면서 넷 캐시플로우가 흑자지만 중후반부로 갈수록 어느 순간 현금 흐름이 역전되면서 넷 캐시플로우가 빠르게 적자 구조로 변화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캐시인이 더 많은 초기 구간에서의 넷캐시 면적이 캐시아웃이 더 큰 중후반 구간에서의 넷캐시 면적보다 큰 형태를 갖게 되는데요. 즉, 한 프로젝트의 생애 주기에 있어서 현금 흐름 흑자 규모보다는 현금 흐름 적자 규모가 크게 되고 이 때문에 조선사의 운전자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보유한 조선사의 현금 흐름 샘플입니다. 여기서는 계약 기간과 인도 기간이 균등하게 분포된 조선사의 현금 흐름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왼쪽 그래프는 잔고 확충기의 현금 흐름인데요. 잔고가 확충되는 초기에는 선수군 수령을 통해서 현금 흐름 흑자가 커지는 구조를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초기 수주한 물량들의 건조가 시작되면서 운전자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구조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존 운전자본 부담보다 더 큰 운전자본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오른쪽 잔고 수축기의 현금 흐름을 보시면 잔고가 축소되는 초기에는 선수금이 소진되면서 현금 흐름 적자가 커지는 구조를 보이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전자본 부담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존보다 운전자본 부담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선사들의 현재 운전자본 현황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조선 4개사는 약 2년간의 잔고 확충기를 거쳐서 잔고 안정기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잔고 확충기 그래프의 상단 어딘가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사들은 잔고 확충 과정에서 천수금 수령을 통해서 운전자본 부담을 통제해 왔습니다. 아래쪽 그래프들을 보시면 4개사 모두 운전자본 네트 금액이 마이너스로 운전자본 부담이 많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기수주 물량에 대한 원가 투입이 증가하고 신규 수주 규모도 안정화되면서 운전자본 부담이 점차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자본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운전자본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다행히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2021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저하된 재무구조를 보완했고요. 최근에는 전반적인 영업현금 흐름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1조 원가량의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고 유형자산을 활용한 대체자금 조달 능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에 기존에는 재무구조가 매우 좋지 않았지만 하나그룹 인수 과정에서 재무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2조 원의 증자대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이 하락하였고 순차익금도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정책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의 크레딧 라인까지 활용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충분한 재무 안축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 사모중공업의 경우에 대규모 신규 수주 과정에서 선수금 유입으로 부채 비율은 다소 상승하였지만 이를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전반적인 차입 부담은 적은 상황입니다. 요컨대 현재 4개 조선사들은 향후 자금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기초 체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업의 중장기 신용도 도약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조선업이 수주산업으로서 갖는 두 가지의 시간적인 괴리가 조선업체 크레딧 프로필상의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 시점과 원가 투입 시점 간의 차이, 또 하나는 원가 투입 시점과 대금 수취 시점 간의 차이입니다. 건조 성과가 결정되는 계약 시점과 이후 착공으로 원가 투입이 진행되는 시점 간의 차이가 길어질수록 조선업체의 손익가변성은 커지게 됩니다. 선박 건조 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되고 건조 중후반부에 원가 투입이 집중되다 보니까 계약 시점 추정하였던 원가와 실제 투입 원가와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강제가의 급격한 상승이 업계 전반의 수익성 훼손으로 이어진 2021년의 사례가 이러한 조선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헤비테이 형태의 대금 수치 구조에서 기인한 원가 투입 시점과 대금 수치 시점 간의 차이도 조선업의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수금 대비 잔금 비중이 크다 보니 공정이 진행될수록 조선업체가 감당해야 할 운전자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향후 이러한 시간적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사들은 건조계약에 조건을 부과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들처럼 기간 경과에 따른 성과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삽입할 수도 있겠고요. 균등한 대금 결제 구조를 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교섭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조선사들이 현재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 관련 투자와 특수선 그리고 해양 설비 투자 등도
업종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년 만에 맞이한 우호적인 시장 여건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모습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기평가를 통해서 조선업체들이 공정 안정화를 담보하며 수익성 개선을 해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친환경선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유지해 나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시장에 공유하고 신용도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